네, 오늘은 호재가 많아서 상당히 마음도 가볍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만 앞서 뉴욕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맘때쯤이면 내년을 대비한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는데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표들도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얼마나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지는 아침입니다.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아까 이제 제조업 지수들도 나왔잖아요. 네. 기업들도 이제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과 구상을 갖고 하고 이를테면 또 조직을 개편하긴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축소시키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근데 또 주가라는 건 또 그 이후를 보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렇게 혼선이 되는 게 실제 나오는 지표들은 경기 침체 수준까지 하락하지만 주가는 또 이게 바닥이다라는 콜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좋게 보면 이런 어떤 중첩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들이 다 호재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호재는 맞습니다. 감세안을 폐지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감세안을 폐지한 게 무슨 호재냐? 왜냐하면 감세안이라는 거는 일반 국민한테는 우리가 지금 세금이 덜 거쳐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세안이 나오면서 영국의 국채 시장이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지 않습니까? 감세안을 통해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연기금들이 국채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해외 자산까지 즉 영국의 연기금이 해외 자산까지 매각을 하면서까지 유동성을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제 사실상 폐기되다 보니까 길트 텐트럼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영국의 통화를 길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통화발 내지는 영국의 금융위기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단 어제 호재거리 중에 하나는 영국의 감세안의 폐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세를 위해서 나랏빚을 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맞습니다.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가 급등하고 영국의 금리도 급락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드디어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도 이렇게 감세안 폐지라는 호재가 나왔지만 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아직은 검토이긴 하지만요. 네. 뉴스에 따르면은 미국 재무부에서 최근에 이제 QT라 그래서 자산을 QE와 반대로 축소시키지 않습니까? 축소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지준율이 감소하다 보면 국채 시장의 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 시장의 발작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백,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채권 사주는 거죠. 그렇군요. 사주면서 유동성을 보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영국의 감세안 철회로 인한 국채 시장의 변동성 완화가 여기서도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긴축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파적이었죠. 에스터 조지 이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어제는 한 언론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빠른 것 같아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일단은 11월에는 75bp 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인상의 강도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유동성 보강의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은 그런 모멘텀이었습니다. 정부와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내는 것 같은 네. 통화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2019년에요. 예. 이 연준이 QT를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단기 금리가 갑자기 튀는 그런 사태가 그러니까 은행들은 은행끼리의 자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지준율이라 그래서 아주 초단기에 이 금리를 위한 어떤 그 보강된 돈들이 있었는데 그게 자산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메말랐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서 사실상은 QT를 진행을 할 때 껄끄러움이 없을 정도의 QT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렇게 재무부에서 유동성 안정의 검토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긴축 일변도의 맞아요. 강경의 긴축이 조금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워낙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유동성 공급하는 걸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그래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는 다 녹여져 있긴 해요. QT의 어떤 경로라든지 긴축에 대한 경로는 다 녹여져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네. 이런 긴축에 대한 공포가 소위 말해서 프라이싱,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데 실적 시즌이 조금 우려가 많았잖아요. 실적 시즌 이번엔 별로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거의 고점에서 30% 내지는 우리는 달러화 기준으로는 50%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반영한 상황인데 실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기업을 믿고 시장을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내지는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충당금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국채라든지 주시장이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장의 예상보다는 체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한 가지 뉴스를 더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투자 전략가가 S&P 500이 3,600선이 상당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베어 마켓 랠리가 한 16%에서 15%는 가능한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은 호재의 거리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 수익이 늘고 또 네. 채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수익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궁금한 게 미국 금융주들도 실적이 좋았다면 우리도 사정이 같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도 늘고 채권 거래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늘고 이런 훈풍이 한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금융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려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리는 대출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융주에는 그렇게 호재로서는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다르게 결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주한테 나쁘지 않죠. 미국의 은행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좋다 보니까 소비의 대표적인 프락시거든요.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주에 대한 매력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미국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주식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로까지도 연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